다우지수가 0.11% 유일하게 소폭 오르면서 버텨주었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빠졌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가장 강하게 내리는 모습이었고요. S&P 500도 오늘 하락하면서 사상 최고치에서 밀려난 흐름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국제유가도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움직임 어떻게 됐을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WTI가 무려 4%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00달러를 넘어선 10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고요. 브렌트유도 3% 넘게 오르면서 107달러 선까지 올라간 모습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오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마켓 무버 이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나 좀 시장이 주목하는 경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4월 CPI인데 상당히 오르면서 시장에는 쇼크 수준으로 작용을 했고요. 기술주가 급락하는 흐름까지 이어졌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미국의 4월 CPI 발표가 됐습니다. 3.8%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왔는데 시장의 예상치는 3.7% 상승이었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왔고요. 2023년 5월 이후에 최고치 수준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이번 CPI의 상승이 유가 때문에 올랐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여기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지표인 근원 CPI도 좀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도 상승했고 전년 대비해서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은 에너지 말고도 물가 압력이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다라는 긴장감이 생겼는데요. 유가 상승이 실제 CPI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고유가가 실제 물가를 자극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동 쪽으로는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과 이란의 협상, 교착 상태에 빠졌고요. 호르무즈 해협의 공급 우려감도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휴전 상황과 관련해서 생명 유지 장치 상태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WTI와 브렌트유, 국제유가는 장중에 4% 내외로 급등을 했고요. 이러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CPI 상승의 4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CPI를 통해서 물가 압력이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걸 확인한 시장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좀 들여다보시면 휘발유 가격 급등했고요. 항공유, 호텔, 식료품 등도 동반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주거비의 상승도 지속됐고 실질 임금은 감소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시장이 주목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시적인 유가 상승이 아니라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확산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시면 일단 기술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확대됐고요. 금리 민감 성장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S&P 500이 하락하는 흐름 확인해 보실 수 있었고 다만 방어주를 선호하는 흐름이 확대되다 보니까 다우지수는 오늘 상대적으로 버텨주는 하루였습니다. 자, 연준의 전망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후퇴를 했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될 가능성 재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 관점에서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유가발 인플레이션을 확인한 시장, 그 안에서 기술주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과 이어서 한번 살펴보실 만한 부분이 있는데 AI 랠리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메모리와 반도체 쪽으로 차익 실현 투매가 좀 강하게 일어난 하루였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오늘 시장의 핵심적인 특징은 최근 가장 많이 올랐던 메모리 그리고 CPU 관련 종목 중심으로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 주도주인 엔비디아는 버텨줬지만 브로드컴, 마이크론, AMD, 인텔, 퀄컴, 램리서치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상당히 좀 약세를 보인 하루였고요. 최근에 인텔과 마이크론 살펴보시면 1년 사이에 상당한 급등세가 나왔었죠. 이러한 과열 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오늘 나온 CPI가 차익 실현의 명분을 제공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반응을 조금 더 들여다보시면 이 내용을 더 아실 수가 있는데요. 시장의 내부적인 분위기를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CPI 쇼크가 금리 부담을 확대한 하루였고요. 고밸류 부담이 큰 반도체주부터 차익 실현이 집중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시장의 해석이 반도체 업황이 악화됐다라고 본 건 아니고요. 다만 AI 과열에 대한 부담 그리고 CPI발 금리 부담 속에서 그동안 상당히 빠르게 올랐던 종목들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해석을 더해주는 파이낸셜 뉴스의 입장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거치면서 차익 실현의 기회를 노리던 투자자들이 오늘의 CPI 발표를 계기로 매물을 쏟아낸 것으로 보인다라는 파이낸셜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오늘 시장 이야기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요. 이 반도체의 급락이 AI의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과열된 주도주 쪽에서 강한 차익 실현 신호가 먼저 나온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이슈들 확인을 해보셨고요. 종목들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최효은 앵커와 만나보시죠. 네,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빠진 하루였습니다. 이것도 그럴 법한 게 최근 들어선 또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 랠리가 아주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다른 업종이 좀 좋았던 업종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도체가 크게 내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하락세였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간반 빅테크 기업들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먼저 엔비디아 함께 만나보시죠. 전반적으로 보시다시피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을 한 가운데서도 엔비디아 0.6%대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시티증권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수 의견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빨간물로 물든 가운데서도 보시다시피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 이외에 사실 다른 반도체주들은 전반적으로 하락이었습니다. 마블 테크놀로지 2%대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대 하락, AMD 2%대 하락 나왔는데요. 그리고 인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4%대 하락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락폭 보시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좀 하락폭이 컸다라고 느껴지시나요? 사실 근데 지난주 상승했던 것 그리고 2026년의 상승분 생각하면은 큰 폭의 하락은 아니다라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텔은 이번 해에만 200% 넘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AMD도 마찬가지고 퀄컴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번 해에 큰 폭의 상승 탄력을 보여줬고 지난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약간 좀 쉬어갔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숨고르기였다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소프트웨어 쪽도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 나왔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쪽 만나보면은 알파벳이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 메타, 다른 기업들 상승할 때 크게 올라오지 못했던 탓일까요? 오늘 시장에서는 소폭의 저가 매수에 들어왔습니다. 0.69%의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도 2.6%대 하락 나왔고요. 그리고 애플도 보시다시피 0.72%대 상승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애플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미 신고가 부근에서 계속해서 맴돌고 있기 때문에 애플 조금만 상승하더라도 사실은 여기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일단 기술주가 보시다시피 빨간불이 나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맵의 색깔을 보시면은 그 이외에는 초록불인 거 여러분들 다들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헬스케어 쪽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2.3%대. 오늘은 숨고르기였다라기보다는 순환매였다라는 표현도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이후에 엔터테인먼트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이 나왔는데 넷플릭스가 2.5%
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고 지금 제 위로 보이시는 월마트나 코스트코 이러한 방어주 쪽으로도 오늘 시장 다시 한번 상승 탄력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시장에서 또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 가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입니다. 수소주인데 수소주가 최근 들어서 약간 조용하죠. 그런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플러그 파워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수소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매출이 특히나 시장의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래도 수소 쪽으로도 여전히 숫자가 찍히는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서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D-Wave 퀀텀입니다. 또 서학개미 분들이 워낙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기도 해서 저희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간밤에 7% 가깝게 급락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문이 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번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D-Wave 퀀텀은 고객사들의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했을 때 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약간의 좀 실망 매물이 나왔고요. 7%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깃랩입니다. 소프트웨어 쪽에선 특히나 또 월가에서 기대를 크게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소프트웨어 쪽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먼데이닷컴이 실적을 발표해서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 소프트웨어 쪽은 확실히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다시피 10% 가깝게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실적은 좋았는데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뿐만이 아니라 지금 회사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고 어떻게 비용을 통제하느냐를 보겠다라는 투자자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을 하면은 회사 내부의 재무 구조는 탄탄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소프트웨어 쪽은 지금 투자를 막대하게 해서 선점을 해야 하는 그러한 시장인데 깃랩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이 지금 인재를 데리고 와서 더 사업을 크게 키워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구조조정을 한다고라는 의문이 나왔고요. 이와 함께 10% 가깝게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CNBC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간밤에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표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0.1%포인트 웃돈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물가가 높을 것이다라고 이미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시장에 사실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가가 상승할 때에도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죠. 이에 따라서 시장은 이렇게 인식을 했다라고 CNBC는 논평을 했는데요. 눈사태처럼 폭발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물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동 분쟁이 길어진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아질 것입니다. 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습니다. 물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지만 이게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람들이 조금씩 시장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좀 충격을 받는 듯합니다. 간밤 시장이 좀 그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마디까지 정리해 보고 왔고요. 일단은 오늘 시장을 좀 잘 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